2023년 10월 17일 밤 11시 35분. 당신은 지금 북한군 초소 뒤편에 숨어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손이 떨리고 입안이 바짝 마릅니다. 앞에 보입니까? 저 철책 저 너머 지뢰밭입니다. 800m를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탈영병이 되었으니까요. 잡히면 총살입니다. 가지 않으면 가족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지뢰밭 첫 발을 내딛습니다. 과연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남자의 운명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듣고 계시는 곳으로 감사의 마음 보내드립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248km,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경계선, DMZ입니다. 이곳에는 100만 개가 넘는 지뢰가 묻혀 있고 수천 개의 감시 카메라와 철책이 깔려 있습니다. 이곳을 넘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2023년 10월, 강원도 철원지 GOP 인근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북한군 초소에서 한 명의 군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지뢰밭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김상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상사는 북한 인민군 보병 제5군단 소속 DMZ GOP에서 근무하던 직업군인이었습니다. 북한군 GOP 초소는 24시간 3교대 감시 체제로 운영됩니다. 초소마다 최소 3명에서 5명이 배치되고 서로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죠. 탈영은 곧 총살입니다. 그것도 공개 처형으로. 하지만 그날 밤 11시, 김 상사는 자신의 근무 시간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초소를 벗어났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화장실에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북한군 지휘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 상사는 평범한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죠. 그는 함경북도 출신으로 10대 후반에 군에 입대했고 성실한 복무로 인정받아 20대 후반에 하사관이 됐습니다. 북한에서 직업군인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배급도 일반 주민보다 우선이고 당의 신뢰도 받죠. 하지만 그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22년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인은 영양실조와 폐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뒀죠. 그리고 얼마 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그 시기 코로나19 봉쇄와 국제 제재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배급은 끊겼고 장마당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김 상사는 군인이었지만 가족을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철책 너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너머엔 정말 다른 세상이 있을까? 탈북을 결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군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북한군은 서로를 감시합니다. 같은 부대원끼리도 신뢰하지 않죠. 누구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즉시 보고하도록 교육받습니다. 하지만 김 상사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물론 그 편지는 전달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나중에 그의 증언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기 위해 떠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DMZ를 직접 넘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17일 밤 11시 20분. 김 상사는 초소 뒤편으로 조용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안은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가지고 나온 물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작은 손전등 하나, 북한 돈 5만 원, 어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군화 밑창에 숨긴 나침반. 그는 총과 탄창을 모두 초소에 두고 왔습니다. 무장한 채로 남쪽에 가까이 가면 한국군이 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35분. 김 상사는 북한군 1차 철책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측 DMZ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북한군 초소와 1차 철책. 두 번째, 민간인 통제구역. 세 번째, 지뢰밭이 깔린 비무장지대 핵심 구간. 그리고 마지막 한국군 철책. 김 상사는 철책 하단부 취약 지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이 자리를 관찰해왔습니다. 바로 여기, 지난 여름 폭우로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철책 하단에 약 40cm 공간이 생긴 곳. 그는 배를 땅에 대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기어 들어갔습니다. 철조망이 등을 긁었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자정 0시 10분. 그는 1차 철책을 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DMZ 지뢰밭. 여기에는 약 100만 개 이상의 지뢰가 묻혀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매설된 것으로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와 산사태로 지뢰들은 원래 위치에서 이동했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곳에 주로 묻힌 지뢰는 세 종류입니다. 목함지뢰 나무 상자형으로 금속 탐지기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대인지뢰 5kg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면 폭발합니다. 도약지뢰 1m 높이로 튀어올라 폭발합니다. 김 상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다리가 날아가거나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을. 그는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켤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보이면 즉시 발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달빛에만 의지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땅을 더듬습니다. 돌이 있으면 비켜갑니다. 땅이 불규칙하게 솟아 있으면 피해갑니다. 0시 40분. 그는 약 50m를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거리는 아직 700m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상사의 오른발이 뭔가 딱딱한 것을 밟았습니다.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뢰인가?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을 떼면 안 됩니다. 압력이 풀리는 순간 폭발하는 지뢰도 있기 때문입니다. 5초, 10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지뢰가 아니라 오래된 철모 파편이었습니다. 김 상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남쪽 철책까지 도착해야 했습니다. 1시 30분. 김 상사는 약 200m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DMZ 중앙 지점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욱 위험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철책 감시 센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은 DMZ 곳곳에 움직임 감지 센서와 철조망 센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동물이 지나가도 반응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즉시 감지되죠. 김 상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구역의 센서 위치를. 그는 센서를 피해 더욱 조심스럽게 우회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앞으로 500m. 이제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군 초소에서 기르는 군견이었습니다. 김 상사는 멈춰 섰습니다. 들킨 건가? 하지만 개 소리는 다른 방향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2시 10분. 그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제 남쪽 철책까지 약 300m 남았습니다. 그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2시 15분. 북한군 초소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김 상사의 실종이 확인된 것입니다. 즉시 수색조 편성, 1개 분대, 군견 2마리 투입, 초소 반경 2km 수색 시작. 북한군 수색조가 출동했습니다. 이들은 손전등과 탐조등을 들고 철책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김 상사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개 짖는 소리, 손전등 불빛. 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숨을 최대한 죽였습니다. 북한군 군견이 그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군견은 DMZ 지뢰밭 가장자리까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동무, 거기 멈춰. 지뢰밭이야. 군견은 계속 짖었습니다. 남쪽을 향해, 김 상사가 있는 방향을 향해. 탈영병이 지뢰밭으로 들어간 게 확실하다. 조명탄 쏴라. 하늘로 조명탄이 올라갔습니다. 순간 DMZ 전체가 하얗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대낮처럼 김 상사는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풀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발각되면 끝이다. 여기서 잡히면 죽는다. 조명탄은 약 30초간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북한군은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300m 떨어진 풀숲 속 김 상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격 준비, 지뢰밭 방향으로 위협 사격. AK 소총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총알이 날아갔습니다. 총알이 김 상사의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불과 1m 위였습니다. 땅에 박힌 총알이 흙을 튀겼습니다. 김 상사는 온몸을 땅에 붙였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죽지 않아. 여기서 죽을 순 없어. 2시 30분. 사격이 멈췄습니다. 북한군은 더 이상 쏘지 않았습니다.
지뢰밭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탈영병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철수한다. 새벽에 다시 수색한다. 저놈은 지뢰밭에서 못 나온다. 북한군 수색조가 철수했습니다. 김 상사는 그 자리에 10분간 더 엎드려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공격에 대비해서요. 2시 50분, 김 상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온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총알에 스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한국군 철책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해가 뜨면 북한군이 다시 수색할 것이고 그때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3시 10분, 김 상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거리 약 200m. 하지만 이제 그의 체력은 바닥났습니다. 어깨는 계속 피를 흘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가면 된다. 3시 40분, 그는 마침내 보았습니다. 한국군 철책, 남쪽의 철책,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 왔다, 살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 철책까지는 아직 100m. 그리고 그 앞에는 한국군 감시 초소가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군이 그를 북한군 침투병으로 오인하면 그 즉시 사격할 것입니다. 김 상사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두 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여기요. 저는 북한군입니다. 귀순하러 왔습니다. 쏘지 마세요. 제발 쏘지 마세요. 한국군 GOP 초소의 감시병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초병 한 번. 비상. 북쪽 200m 지점에 인원 1명. 손 들고 있습니다. 귀순 의사 표현 중. 한국군은 즉시 비상 대기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날 새벽, 김 상사는 살아서 남쪽 땅을 밟게 됩니다. 2023년 10월 18일 새벽 3시 42분. 강원도 철원 GOP 작전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 초소 비상 대기, 북쪽 200m 지점, 인원 1명 식별, 야간 투시경으로 확인 중. 한국군 GOP는 24시간 감시 체계로 운영됩니다. 열화상 카메라, 야간 투시경, 음향 감지 센서, DMZ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포착됩니다. 특히 이 시간,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는 가장 민감한 시간대입니다. 북한군 침투 시도가 가장 많은 시간이기 때문이죠. 중대장님, 대상자, 두 손 머리 위로 들고 있습니다. 계속 남쪽으로 이동 중, 약 150m 전방, 무장 상태 확인. 열화상으로는 무기 미확인, 하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국군은 즉시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귀순인가? 아니면 위장 침투인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귀순을 가장한 무장 공비가 GOP를 기습 공격한 사례가. 사격 준비 태세. 하지만 발포 대기. 일단 확인한다. 한국군은 확성기를 켰습니다. 북쪽에서 온 사람. 그 자리에 멈춰 서시오. 두 손을 계속 머리 위로 들고 천천히 무릎을 꿇으시오. 김 상사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어. 남쪽의 목소리. 그는 거의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북한군입니다. 무기 없습니다. 귀순하러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은 계속 머리 위에 올린 채 한개 분대, 접근 준비, 포섭조 대기, 의무병 준비, 한국군 포섭조 4명이 출동했습니다. 이들은 방탄복을 입고 소총을 겨눈 채 김 상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100m, 80m, 50m. 움직이지 마. 손 내려. 천천히. 땅에 엎드려. 김 상사는 지시대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온몸은 떨렸습니다. 공포인지 안도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군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먼저 그의 몸을 수색했습니다. 무기가 있는지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기 없음, 폭발물 없음, 소지품 손전등 하나, 사진 한 장, 확인 완료, 무장 해제 상태, 귀순 의사 명확, 인계 준비, 새벽 4시 5분. 김 상사는 한국군에게 인계됐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김 상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그날 새벽
김 상사는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김 상사는 한국군 GOP 막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약 5시간 동안 죽음의 경계선을 걸었습니다. 지뢰밭 800m 북한군의 추격, 총격, 그 모든 것을 살아서 넘어온 것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먼저 부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의무병이 그의 어깨를 살폈습니다. 총알에 스친 상처,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깊지는 않습니다. 소독하고 봉합하면 됩니다. 다행히 뼈는 안 다쳤네요. 김 상사는 처음으로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한국군이 건넨 생수 한 병. 그는 그것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 상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북한인민군 제5군단 보병 소속 김입니다. 계급은요? 상사입니다. 근무 기간은 12년입니다. 12년간 북한군으로 복무했던 사람. 체제에 충성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결국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 상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제 가족을 더 이상 굶주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국군 병사들도 조용히 들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김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이 사진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60대로 보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김 상사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머니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30분.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상사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쪽의 해. 그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남쪽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김 상사가 한국에 온 첫날 아침. 그는 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헬기를 타고 수도권 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귀순자로서의 긴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에 귀순한 북한 주민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합동신문.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이 함께 진행하는 신원 확인 및 정보 수집 과정입니다. 두 번째, 보호 결정.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지 최종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하나원 입소.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의 소속 부대는 어디였습니까? 합동신문은 철저합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작은 모순도 놓치지 않습니다. 진짜 귀순자인지 아니면 공작원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5군단 13보병 연대 3대대 1중대입니다. 근무지는 철원대응, 지역 초소 번호는 007번이었습니다. 초소 구조를 그려보십시오. 김 상사는 종이에 북한군 초소 구조를 그렸습니다. 병력 배치, 무기 위치, 감시 장비. 그의 증언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조사는 매일 4시간씩 진행됐습니다. 김 상사는 지쳤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그에게는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귀순을 결심했습니까?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인민의 천국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굶주렸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인간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2주 후, 김 상사는 보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김 상사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 그가 평생 꿈꿔왔던 단어였습니다. 2023년 12월, 김 상사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탈북민들은 12주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 내용은 다양합니다. 한국 사회 이해, 법률 교육, 취업 준비, 심리 상담, 컴퓨터 교육. 김 상사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마우스입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김 상사는 컴퓨터를 처음 만져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이 컴퓨터를 쓸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인터넷이라는 건가요?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김 상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상사는 처음으로 마트에 갔습니다. 하나원 교육의 일환으로 근처 대형 마트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게 다 진짜입니까? 이렇게 많은 물건이. 김 상사는 선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과자, 라면, 고기, 과일 상상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원하는 걸 골라보세요. 뭐든 살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건 당 간부들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 상사는 그날 컵라면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그것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는 한 입 먹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누구나 이런 걸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여기 계셨다면. 북한에 남겨진 가족. 그것은 모든 탈북민이 평생 짊어지는 아픔입니다. 김 상사가 남쪽으로 온 그날, 북한에서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가족, 문 열어. 북한에는 연좌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가족 전체가 처벌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탈북은 조국 배신 행위로 분류됩니다.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김은 조국을 배신하고 남조선으로 도망쳤다. 그 가족은 모두 반역자다. 김 상사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즉시 연행됐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철저히 수색당했고 모든 물건이 압수됐습니다. 제발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입 닫혀. 반역자 가족이 변명할 자격이 있나. 그들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탈북을 계획했는가? 누구와 접촉했는가? 남조선 정보기관과 연락했는가? 끝없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2주 후, 김 상사의 가족은 평양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들은 함경북도 산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됐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저 집이 반역자 가족이래. 가까이 가지 마. 우리까지 의심받아. 마을 사람들도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반역자 가족이라는 낙인. 그것은 북한에서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김 상사의 여동생은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영양실조와 폐렴, 약도 구할 수 없었고 병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22살이었습니다. 딸아, 네 오빠 때문에 네가 이렇게. 김 상사의 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은 남쪽으로,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하늘을 보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탈북의 대가입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 고통을 짊어진 가족. 김 상사는 한국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동생이 죽었다고요? 저 때문에 내 동생이. 그는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자책과 죄책감. 내가 잘못한 건가?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생은 죽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 않았다면 동생은 살았을 겁니다. 이것이 모든 탈북민이 평생 안고 가는 상처입니다. 자유와 죄책감, 희망과 후회, 그 사이에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2024년 3월, 김 상사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정착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초기 정착금, 주거 지원금, 취업 장려금. 김 상사는 약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전세집을 구하고 취업 준비를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김 상사는 경기도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 처음으로 가진 자기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그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대, 작은 책상, 작은 부엌. 하지만 그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 상사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경력이 있는 분을 찾고 있어서요. 북한에서의 12년 군 경력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12년간 군인이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게다가 억양 문제도 있었습니다. 김 상사는 함경도 사투리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말투 좀 이상한데 탈북자 아니야?
시선, 편견, 차별. 김 상사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상사는 직업훈련원에 등록했습니다. 용접 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6개월간 그는 매일 훈련원에 나갔습니다. 일찍 와서 늦게 떠났습니다. 김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이 정도면 곧 자격증 딸 수 있겠어요. 저는 반드시 성공하고 싶습니다. 제 동생의 목까지 살고 싶습니다. 2024년 9월, 김 상사는 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기도의 한 제조업체에 취직했습니다. 김 씨,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상사는 그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드디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5년 가을, 김 상사는 한국에 온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는 지금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용접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300만 원 정도. 하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돈입니다. 저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저축합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김 상사는 아직도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매일 밤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안녕을 빕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언젠가 북한이 변하면 제가 꼭 어머니를 모셔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김 상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 내부의 변화를, 그리고 그곳 주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지뢰밭을 건넌 그 밤, 김 상사는 단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살고 싶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리고 그는 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DMZ 철책 너머에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김 상사처럼 자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2023년 한 해 한국으로 온 탈북민은 약 60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경 봉쇄로 탈북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시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김 상사는 말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지뢰밭에서 살아남았고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는 제 동생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언젠가 북한이 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누구도 지뢰밭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도 DMZ 철책 너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자유를,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지금까지 지뢰밭을 건넌 그 밤, 북한군 김 상사의 목숨 건 탈북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